부산 해운대의 고급 수입차 전시장.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려 반짝이는 차체 위에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매장은 세련된 음악과 은은한 가죽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동차들 사이를 거니는 고객들은 대개 고급 슈트나 명품 브랜드를 걸친 이들이었다. 그런 공간에 들어선 68세 정도연의 모습은 다소 이질적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소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낡은 회색 바람막이와 편한 면바지, 닳아버린 운동화 한 켤레.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넘겼으나 곳곳에 흰 새치가 비쳐 보였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이쿠, 참 멋진 차들이 많구먼. 도연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몇몇 직원들이 힐끗힐끗 그를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자동차들을 구경하러 온 한낱 노인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유독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푸른색 스포츠카. 강렬한 곡선이 돋보이는 차체, 세련된 헤드라이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제된 기품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다. 세계에서 단 50대만 생산된 이 차는 성능은 물론 희소성까지 갖춘 초고급 모델이었다. 가격은 무려 12억 원. 도연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직원 쪽으로 걸어갔다. 이 차가 마음에 드는데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순간 매장 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가만히 서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졌다. 특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눈살을 찌푸렸다. 박성호 부장.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전형적인 세일즈 매니저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마냥 친절하지 않았다. 도연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말했다. 어르신, 이곳은 그냥 구경만 하기엔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도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박 부장은 한숨을 쉬듯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수억 원대인데 혹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의 질문 속엔 이미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단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여유로웠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예산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이 차가 그렇게 비싼가? 박 부장은 비웃듯 피식 웃었다. 네, 어르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런 차를 사시려면 사전 예약도 필요하고요. 사실 근처 중고차 매장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다.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도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몇몇은 살짝 비웃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말없이 박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분노도 상처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아주 조용한 실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매장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30대 초반 명품 슈트를 차려입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찬 남자.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매장 안으로 들어오며 휴대폰을 귀에 댔다. 매장 직원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김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도연을 대하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 가득한 친절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특별히 저희 최상급 모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안쪽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김 대표를 위해 VIP 테이블을 세팅하고 커피와 차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도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감정도 억울함도 묻어나지 않았다. 그저 아주 깊고 차분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섰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따뜻한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해운대의 밤,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건물이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낮의 태양 아래 화려하게 빛나던 도시는 점차 불빛을 밝히며 저마다의 야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도연이 도착한 곳은 해운대 중심에 자리한 도연타워. 부산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였으며 다양한 기업과 금융사들이 입주해 있는 초고층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물의 소유주가 오늘 수입차 매장에서 무시당한 그 남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른 도연은 펜트하우스 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위로 오르는 동안 그는 오늘 오후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어르신, 이곳은 그냥 구경만 하기엔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근처 중고차 매장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귓가에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도연은 오랜 시간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그 중에는 예의를 갖춘 사람도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후자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법이 아니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그런 이유로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익숙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가 펼쳐졌다. 크고 세련된 창문 너머로 부산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실내는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천천히 앉아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다. 그 서류에는 그가 소유한 자산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건물, 토지, 해외 투자 지분까지 포함하면 그는 이미 부산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떠벌리고 다닌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가진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도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아는 자동차 회사 임원 친구 있지? 독일 본사에서 온 사람 말이다. 아들은 순간 멈칫했다.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자동차 회사 임원을 찾는다는 것이 이상했다. 아버지. 그 친구요? 한국지사 부사장인데 왜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현우는 순간 아버지의 의도를 직감했다.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한 아버지가 갑자기 고급차를 원할 리 없었다. 더군다나 직접 자동차 매장을 찾아갈 정도라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현우는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언제나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바로 연락해 볼게요. 도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탁하마. 통화를 마친 후 도연은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그의 눈빛은 한결 더 깊어져 있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차를 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함부로 판단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 세상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시 있을 만남을 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차를 직접 계약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VIP로 등장할 것이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줄 차례군. 아침부터 잔뜩 흐린 하늘 아래 도연은 부산 해운대의 고층 빌딩 중 하나인 독일 자동차 브랜드 한국지사 본사로 향했다.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수행비서가 그의 앞을 조용히 안내했다.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글로벌 기업의 중심에서 많은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도연은 익숙한 듯 천천히 걸었다. 그는 젊은 날부터 사업을 일으켜 여러 번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상대해왔지만 지금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유리문을 지나 회의실로 들어서자 한승재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태도로 맞이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승재는 40대 중반의 날렵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인물이었다. 독일 본사에서 여러 차례 경력을 쌓은 뒤 한국지사 부사장으로 발탁된 인재였다. 누구보다 VIP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응대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한승재가 지금 눈앞의 노신사를 대하는 태도는 무척이나 공손했다. 차를 구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모델이 있으십니까? 도연은 회의실 중앙 테이블 앞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제 해운대 매장에서 본 푸른색 스포츠카. 한정판이라면서? 한승재의 눈빛이 반짝였다. 네, 맞습니다. 블루 미라지 모델입니다. 세계 50대 한정으로 제작된 최고급 스포츠카로 엔진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최상급이죠. 글로벌 컬렉터들이 이미 몇 대를 예약한 상태고 한국에는 단 2대만 배정되었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해운대 매장에서 직접 사려 했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런 차를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더군. 한승재는 순간 멈칫했다. 짧은 침묵 후 그는 모든 상황을 빠르게 이해한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해운대 지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한승재를 바라보았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승재는 의자를 살짝 당기며 도연과 눈을 맞췄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검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구매겠군요.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지. 단순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억할 만한 교훈을 주고 싶네. 한승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해운대 매장에서 직접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본사에서 특별히 준비한 VIP 고객으로 말이죠. 그의 눈빛에는 어떤 흥미로운 기색이 떠올랐다. 도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이틀 후 도연은 다시 해운대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이틀 후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도연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리무진에 올랐다. 조수석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수행비서가 자리 잡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자동차 한국지사의 한승재 부사장이 동승해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젊은 날 그는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직접 손을 더럽혔고 밤을 지새우며 기계를 돌렸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회사를 키웠고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잊지 않았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방식과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번 단지 허름한 옷차림을 했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무시당했다. 어쩌면 이 일은 그냥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로 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들이 직접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찾은 해운대 매장, 이번에는 VIP로. 해운대 매장 앞에 도착하자 리무진이 천천히 멈췄다. 도연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어제는 무관심과 냉대가 가득했다면 오늘은 긴장과 두려움이 감돌고 있었다. 특히 박성호 부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도연을 바라보기만 했다. 한승재 부사장이 매장 안으로 먼저 걸어 들어가며 직원들을 향해 선포했다. 오늘의 VIP 고객을 소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이자 이 건물의 주인이신 정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정적. 그제야 직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난번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이 매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주인이었다니. 몇몇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특히 박성호 부장은 마치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난번과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 그러나 오늘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응대하려 했다. 하지만 도연은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바뀐 것은 마음이 아니라 태도였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 태도는 그가 VIP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란 결국 힘을 가진 자 앞에서만 변하는 것인가? 그가 원하는 변화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박성호 부장의 후회. 박 부장. 도연이 그를 향해 부르자 박성호 부장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실망. 그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제 알겠나? 사람이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걸. 박성호 부장은 입을 열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변명도 자존심도 없었다. 그저 진심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 위로 펜이 움직이며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순간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 남자가 눈앞에서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겨둘 것이 있었다. 그는 계약서에서 시선을 거두고 담당 직원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차를 구매하면서 일부 금액을 부산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싶네. 정적. 그 순간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들이 도연에게 집중됐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난번만 해도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 노인은 오늘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돈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끌어줄 줄 아는 사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매장 밖으로 푸른색 스포츠카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광택이 나는 차체는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고 날렵한 디자인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난번 이곳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주위를 둘러보던 그 노인과 지금 이 스포츠카를 몰고 떠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 떠나려는 순간 도연은 운전석에서 한 번 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도 좀 즐겨볼까? 그 말과 함께 푸른색 스포츠카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매장을 떠났다. 강렬한 엔진 소리가 낮고 깊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매장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귓가에 깊이 새겨졌다. 차는 바닷바람을 타고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부산의 넓은 바닷길을 따라 푸른색 차체가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깊어진 깨달음. 매장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지난번에는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가볍게 여겼지만 오늘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가로 그 앞에 서 있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품은 가치였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때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가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그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단정 짓는다. 그러나 오늘 이 매장에서 벌어진 일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지닌 마음을 먼저 보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부산의 바닷길을 따라 힘차게 질주하는 푸른 스포츠카처럼 우리도 편견 없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